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야당 할 말 있습니까? 란 타이틀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중의법입니다. 우선은 말 그대로 야당으로서는 최근의 정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듯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최근의 정국에서 강한 야당이라기보다는 자력으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이다라는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까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오늘 후보자들의 주장인데요.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 토론에서 직접 가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왼쪽 방향부터 문재인 후보가 우선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네, 가운데에는 이인영 후보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박지원 후보가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당 대표 결정 과정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비중도 15%를 차지하죠. 게다가 오늘 토론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입니다. 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토론은 첫 번째 발언자만 정해놓았을 뿐 토론 내내 자유토론이고 발언 시간 배분을 굳이 시간을 재가면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토론을 세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쟁점으로 정한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물론 시간에 운영해봐서 정 어려우면 뒤에 한두 가지 쟁점은 빠질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얻을게. 근데 오늘 예상치 못했던 쟁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 여론조사를 이게 5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 간 득표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내내 논란이 되다가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답변을 포함시켜서 계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 전대준비위원회가 뭐라고 정했냐면 다수결로 하루 만에 룰을 아무튼 바꿨는데 지지 후보가 없는 답변은 즉 나는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답변은 득표수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지원 후보께서 난 그러면 거취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래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럼 이젠 거취 표명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여기 토론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좀 얘기해보죠. 이제 좀 재밌게 진행합시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죠. 뭐 그 문제로 일단 그건 좀 세 후보께서 다 정리가 되신 건지 궁금해서 박지원 후보께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해도 됩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 친노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투표를 앞두고 개파 패권, 개파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반칙을 자용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대로 우리 당은 이른바 여론조사 방법을 확정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규정 변경을 2, 3일 전부터 요구했고 예. 우리 당 선관위는 어제 아침 오전 10시에 원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갑자기 비대위를 소집하고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100m 경주에서 98m를 달렸는데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예. 꼭 이렇게까지 해서 문재인 후보는 알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려는지 예.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만약 말씀 잘 들었고 예. 작년 12월 29일 통과된 이 안을 문재인 후보는 몰랐다고 하면 무능하고 알았다고 하면 비열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안철수, 손학규 대표의 심정을 참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친노의 횡포,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설명하고자 알겠습니다. 이 토론에 박 나왔습니다. 후보님 예, 잘 들었고요. 문 후보님의 반론을 바로 듣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룰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지난번 전당대회 그리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하자고 정한 것인데 그것이 왜 룰 변경입니까? 원래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으면 합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박지원 후보님 측에서 이번 전당대회 갑자기 앞두고 그것을 합산하는 쪽으로 오히려 룰 변경을 시도를 하다가 예.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죠. 그것을 뭐 룰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하고 오히려 거꾸로 호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또 친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왜 친노가 우리 당의 최대 개파가 됐는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친노죠.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도 그렇게 기존 룰대로 하자라고 결정하니까 지금 친노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인영 후보께서는 가운데 앉아 계신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뭐 전당대회 그 종반에 치닫고 있는데 이 순간까지 우리가 더군다나 후보들이 룰 문제 그 쟁점을 만들면서 국민들을 걱정 끼쳐 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하면 룰 문제에 초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비 경선 때부터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두 분의 논쟁에 끼어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여론조사 룰 문제 때문인지 우리가 민생과 혁신의 경쟁 무대로서 전당대회를 멋지게 만들고 있지 못해서인지 두 분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자성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반론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은 참 그 문재인답지 못한 얘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년 12월 29일 이 규칙을 만든 거고요. 이 규칙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않고 저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대의원 권리당원이 80%고 일반 당원 국민이 20%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강하게 어필을 한 거예요. 70대 30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조정해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75대 25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친노들이 이런 방법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꼭 선거에서는 패배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재반론 다시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속에 우리 당이 왜 지리멸렬한가라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만 되돌아보면 우리 당이 이 선거 때마다 선수의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때문에 선거 때 임박해서 룰을 바꾸고 했던 것이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 신뢰를 잃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우리는 가급적 불리하더라도 기존의 룰대로 하자, 지난번 전당대회대로 하자라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지지 후보 없음을 합산해서 이렇게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새로운 주장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12월 29일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게 결정된 바가 없죠. 왜 없어요? 어디에 문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명문화돼 있어요. 나이도 제일 어린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2013년 5월 4일 전당대회는 지지 후보 없음을 빼고 계산하셨습니다. 맞죠? 지지 후보 없음 빼셨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중앙선관위가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으로 지지 후보 없음을 넣으라라는 지침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6.4 지방선거 때부터 지지 후보 없음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득표수에는 합산하지 않는 걸로 시행세칙을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하신 박지원 후보는 그렇습니다. 유리하셨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이걸 득표수에 합산하지 않는 걸로 시행세칙을 규정했기 때문에 문 후보에게 유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맞습니까? 그건 단 유불리를 하나만 따져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시죠. 다만 이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에 이렇게 권고를 해왔다는 것은 그것도 예. 사실 좀 다릅니다. 그것은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관한 것이고 예. 우리 당직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근데 지금 작년- 한창 논쟁이 된 예. 이거 가지고 계속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 겸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요것만 정리하고요. 예. 지금 논쟁이 된 작년 12월 29일 당 전준위에서 이번 경선의 선거룸을 결정하면서 지지 후보 없음을 넣고 계산할지 말지 시행세칙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게 맞습니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정했다고 정한 하고 정하지 명목- 않으셨다고 하니까. 정한 그 룰을요. 예. 제시를 했고 제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예. 확인을 했어요. 또 전당대 준비위원장한테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명문화됐으니까 바꿀 일이 없다라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 지지- 그 명문화가 없으면은- 시행시칙에 그런 예.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저는요. 그 얘기를 예, 안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만약에 이 그 룰 논쟁을 이렇게 지리하게 하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실망 끼쳐드릴 거면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하는 게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념- 아니 제가 아니, 그리고 정리 제가 후보도-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인데 예. 두 분한테 제가 어른 노릇해서 죄송하지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서 보일 모습인지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선생님, 마무리하시고 예. 그- 민생과 혁신의 전당대회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예. 아니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든가. 알겠습니다. 명문화된 것을 자, 오늘 여기서 오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 3일 동안 이 문제로 하도 논란이 돼서 그리고 오늘 정리가 되셨다기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리됐습니까? 했더니 안 되셨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문 후보께서는 그때 시행세칙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박 후보께서는 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요.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여러분께서 우리 정리하시죠. 기자분들이 그 예. 시행세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JTBC 우리 당 출입 기자한테 물어보면은 예. 그 세칙이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명문화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저렇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전 국민 앞에서 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재인답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행세칙이 정해져 있었다면 예. 지금 이번에 전준위 결정은 시행세칙을 변경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시행세칙을 변경하는 우리 저 당헌 당규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그렇게 되는 시행세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 그만 전준위에서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명문화된 것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자, 이인영 후보께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좀 말려드리고 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건 여기서 말씀으로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당에서 그걸 내일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예. 자,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 잠깐 말씀하신 왜 지리멸렬인가? 사실 이 단어는 저희들이 처음 쓰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다룬 바도 있고요. 왜 야당은 지리멸렬이냐? 왜 오죽하면 그 대한정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애초에 발언 순서가 정해진 대로 문재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 공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야당다운 야당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게 대한정당으로서 신뢰도 주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아주 앞서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정당이었는데 언제부턴지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낡은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끝없이 추락하고 참담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지금 다시 우리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 지지율이 30%까지 이렇게 올라서 새누리당과 오차범위 수준으로 근접했습니다. 저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도와 저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국민들에게 그런 기대가 생기고 있고 그 기대가 우리 당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지지받는 당대표가 돼서 우리 당을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야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데 내가 적임자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건데요. 문 후보가 자신이 적임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 연전연패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 한번 없었고 계파의 교체만 반복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반면에 새누리당은 신용으로 그치는 한이 있어도 무섭게 변하고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그분이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또 법인세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의 색깔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분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 선택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은 쇼라도 하는데 우리 당은 회전문 당권 경쟁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다. 예. 이 점이 우리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지층의 이해와 요구 이것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 부자 이런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면, 부자 감세, 아파트 상한가 폐지 이런 것들에 충실해 왔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 당은 중산층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지지 기반이 붕괴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또 계파와 패권에만 몰두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저는 당은 패배하는데 계파는 승리했다. 또 국민은 패배하는데 지역 기득권은 승리한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당은 위기인데 계파 패권, 지역 당권의 이런 그 갈등, 분열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 최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는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파 싸움만 계속하는 거죠. 문재인 후보가 세비 30%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아무리 대선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본인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엊그제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해놓고 드디어 오늘은 비노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싸울 때는 싸우고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협상을 해서 주고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발목만 잡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과연 13월의 세금 폭탄, 세월호,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존재감도 우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8관왕입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소위 문재인 후보가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하자, NLL 문건 공개하자 이렇게 해놓고 뒷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날만 새면은 시청 앞에 텐트 치고 그러고 안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한 야당, 싸울 때 싸우고 할 말 하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협상을 해서 예. 정치를 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당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분열해서 자꾸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니까 비노 측에서 절대 친노 믿지 마라. 저 사람들은 별짓 다 한다 하면서 신당 창당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부하고 분열해서 패배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다 예. 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개파주의로 가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반론 안 하십니까? 하하하, 예. 정말 이런 그 공방을 하자면 끝이 없죠. 우리 또 이인영 후보가 또 이렇게 가겠다고 할지 모르니까요. 뭐 그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하.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친노 비노 이런 개파 논란 정말 이제 그만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이 국면까지 자꾸 분열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이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 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느낌이다. 이렇게 통곡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당을 또 우리 당의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공천 제도를 확립해서 당 대표나 개파가 사사롭게 자의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면 저는 이런 개파 논란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 대표가 되려는 그 어떤 목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유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든 말씀하실 수 있고요. 다만 발언 양이나 기회는 제가 사회자로서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민생의 소리를 듣고 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출발부터 우리 국민은 아무 관심도 없는 당명 변경 논란, 대권 당권 분리 논란, 그리고 호남 총리, 충청 총리 논란, 그리고 부정선거 시비, 그리고 마침내 여론조사 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우리 당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크게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개파의 패권, 지역의 당권 이런 거 다 버리고 말 그대로 대사 1번 절우소생 크게 죽어야 크게 한번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마음으로 개파구도 지역구도 당권 경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 오직 민생과 혁신의 전당대회로 단 하루만이라도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후보님. 저도 이인영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규정을 바뀌어버리고 또 작년 12월 29일 그 세칙을 규정한 것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 앞에서 참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얼마나 비열하게 친노들이 선거운동을 하냐면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친노 구청장들이 문자를 보내고 친노 현직 의원들이 오늘 또 세 사람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후보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손석희 앵커가 누구십니까? 제 얘기는 왜 하십니까?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뉴스에서 말하는 유튜브가 돌아다녀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글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열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마 누군가 제 뉴스 진행을 짜깁기 위해서 이렇게 그 친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제발 예. 문재인답게 해라 이겁니다. 얼마나 맑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 보니까 제가 저분의 아니, 예.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후보님. 고생을 했어요. 저분이 박 후보님. 대북송금 특검을 했지만은 잠깐만요. 다른 당의 이 새정치연합에서 선거운동하는데 누군가가 방송 진행자를 이용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있어서는 안 저는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 개입하는 셈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분명한 건 저는 그걸 만들어서 돌린 적도 없고. 그 교묘하게 짜집기 일단은 해가지고 알겠는데
문재인 한 후보가 말씀만 예, 당선된다. 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잠깐만요. 국민들로부터 토론 자리에서 자꾸 욕을 저를 먹는다 집어넣는 이겁니다.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 후보님 캠프에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법적으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 자리에서 또한 저를 그 사실 또 역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손석희 앵커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느냐 일단 확인해 알겠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 없으시죠? 말씀권에 없습니다. 저는. 아니 예, 저는 뭐 그 말씀하십시오. 부분은 제가 뭐 보지도 못해서 예.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당의 지지도가 근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0%에서 요 근래에 30%까지 아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올랐는데요. 저는 이것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추락의 반사 효과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갖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자꾸 우리 당이 스스로 우리 당을 한심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게 지지를 보내주기 시작하신 그 국민들께 또 우리 당의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더 변하고 혁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정당 만들고 정권 교체 희망을 드리겠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 전당대회를 해야지. 지금 자꾸 이렇게 그 우리 스스로를 한심한 정당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분열하는 말씀하시고 네거티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국민들과 문제가 우리 되는 당원 거예요. 동지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보도된 적도 없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 자기가 김무성보다 반기문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도가 30% 정도로 올랐다. 이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런 말씀보다 우리 국민이 슈틸리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 가야 슈틸리케 되겠습니다.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 잘했다 하고 예, 칭찬하는 잠깐만요. 거지. 그 박 후보님 말씀 마무리되셨습니까? 예. 예. 이게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이면- 예. 원내대표 때 38%가 올라갔어요. 이러면 다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했다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예. 문재인 후보가 잘해서 우리 당 후보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건 겸손하지 못한 알겠습니다. 거죠. 거듭 이인영 말씀드리지만 후보께도- 예, 잠깐만요.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 다 잘했다.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예, 예. 이인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이 실망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13월에 세금 폭탄이 터졌는데 도대체 야당은 제1야당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줄푸세를 말씀하십니다. 재벌 부자는 세금을 낮춰주고 또 재벌의 영리를 보장하는 그 규제는 무한대로 풀어주고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이런 줄푸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비정규직은 줄이고 또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풀어서 임금과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특히 이번 세금 폭탄 속에서 보여지는 것 속에서 절망하셨던 우리 국민들은 세금의 정의, 조세의 정의, 내가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재벌이 받았던 특혜가 이제 그 특별하게 예. 특혜받았던 세금 이런 것들이 원위치 돼서 정상화되는 거 이런 거 기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우리다운 민생의 줄푸세 이런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정치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망국적인 지역주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정치를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정치의 지역 구도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이고 또 우리 호남 지역이고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내에서 또다시 개파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단합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예. 우리가 참담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당의 정체성인 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 개혁 정당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겠죠. 우리 이인영 후보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주화와 예. 소득주도 성장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결합해서 예. 우리 당을 풀뿌리 생활정당으로 만드는 것, 또 우리 당을 지역분권정당으로 혁신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혁신 알겠습니다. 비전들을 우리가 말아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지속적으로 친노를 비판하시고 문 후보께서는 그걸 나름 피해가시고 또 이인영 후보께서는 정책 얘기를 하자고 하시고 이 당에는 그 계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까? 친노가 이 당을 지배하고 있죠. 다 알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번 그 전당대회 끝나면 이렇게 서로 계파 문제로 싸우셨는데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계파가 없는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걸 역설을 하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 스스로 지금까지 2년 반간 친노의 수작 노릇을 하고 이제 와서 계파를 없애겠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친노는 공천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예. 당직에 안 쓰겠다. 이 말씀을요. 2년 반 전에 대통령 후보 때 친노들이 청와대 정부에 안 들어갔다고 성명을 냈으면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문재인 후보께서요. 이상돈 비대위원장도 저분이 추천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되니까 나는 반대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진실 게임을 벌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역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부산 정권이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영남 대표를 주장하고 호남에 가서는 호남 적자론을 주장하고 예. 또 이완구 총리 되니까 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예. 호남 총리 했어야 된다 하고 나를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사실 문제, 지역 문재인 문제에 있어서 비서실장이 자유로운 잠깐만요. 문재인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할 때 예. 문재인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할 때 알겠는데요. 우리 저 광주에 두 사람의 인사수석이 밑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광주에 와서 예. 우리가 호남 사람들을 전부 추천하면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다 자르더라. 이렇게 해서 말썽이 되니까 후보 때 호남에 와서 그걸 사과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박 후보님, 저는 예,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구도로 가지 말자.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말자. 단결하자. 알겠습니다. 했는데 정리해 주시죠. 이렇게 친노 비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야말로 정말 그만두고 싶네요. 그 아까 이상돈 교수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이 박영선 대표가 그것 때문에 공격받을 때 제가 편 들어 드렸던 것이죠. 뭐 뻔히 다 아시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덮어씌우시면 안 되시고요. 친노 비노 개파는 우리 당에 분명히 오랜 뿌리가 있습니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 지지도가 높았다가 나중에 추락하니까 우리 당이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른바 후단협. 그래서 그때 친노, 비노, 반노 이런 것이 생겼던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참여정부 초에 기존의 민주당에서 우리 당으로 분당되면서 또 이제 그 골이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통합해서 이제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자꾸 이제 헤집는 것은 저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노 비노가요. 우리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내 선거를 치르면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정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네이버의 키워드 검색 같은 거 보면 평소에는 거의 키워드 친노 개파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당내 선거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친노 비노 가를 때가 아니고 우리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한 몸이듯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잇는 예. 제3기 우리 민주정부를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공동 운명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좀 함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친노 비노 이 대결 구도 갈등 구도가 너무 심해졌다. 이제는 당을 위해서 친노도 비노도 다 해체해야 한다. 새로운 그 세력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까지 다 열어서 색깔론 뭐 거기에 심지어는 그 홀대론 이런 것까지 다 끌어내면서 이제 이 상태로는 다시 그 우리가 통합하고 단결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세력으로 당을 다시 일신하고 새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 분의 욕심이고 친노 비노 세력의 어떤 패권력 같은 게 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키녹이라는 전 당수가 말하자면 노동당의 원로인데 먼저 나서서 젊은 토니 블레어의 손을 잡고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노동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 미국의 민주당 내의 케네디 가문은 미국 민주당 내의 최대 중심 세력이지만 자신들의 패권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오바마의 손을 잡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면서까지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다 내려놓고 새롭게 승리하고 이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오늘 친노와 비노가 보여주지 않으면 예. 전당대회가 끝나도 그 당의 내상 이런 건 너무 치명적인 위기로 우리 당을 몰고 간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 분이 좀 자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상돈 비대위원장 추천은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진실 게임을 했어요. 예. 그때 얼마나 비열하게 후배에게 책임을 전가했는가는 잘 알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좋지만은 수여를 하더라도 혈액형이 같아야 된다 하는 보도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친노 비노 이거 없애야죠. 없애는데 지금까지 2년 반간 수장을 한 사람이 오늘처럼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100m 경주에서 98m를 달려갔는데 규정을 바꿔버리는 얘기는 자꾸 이런 뒤로 돌리지 행포를 마시고요. 하기 예. 때문에 친노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하고 이게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예. 왜 그것을 부인합니까? 그리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김대중 파입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도로 몰아가더라도 호남은 30석에 불과하고 영남은 국회의원 67석입니다. 구도로 몰아가면 제가 손해인데 왜 뭡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의 집권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도 이 6개 지역에 비례대표 2석씩 12석을 할당해서 예. 그 지역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10%만 더 받으면은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전주에서는 능력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충청도에서는 아리송하게 하더니 또 대구에 가서는 찬성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상파 3 방송 때는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말씀을 바꾸는가? 예. 이상돈 때도 바꾸고 통합진보당 때도 저는 끊자 했더니 국민 여론 보고 하겠다 하든지 또 영남에 가서는 끊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극히 우리 정체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역시 박근혜, 김무성, 이완구, 유승민 이런 노련한 분들을 상대하는 데는 그래도 박지원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TV 토론이 좀 아슬아슬했었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가장 지금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어떻게 제가 뭐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당에 다시 기대를 걸면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선 중이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경선 이전에 동지였고 또 경선 이후에도 동지입니다. 반드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그 박지원 후보님 그 관록과 경륜도 제가 잘 모시고 또 우리 이인영 후보님 젊음과 패기도 제가 잘 껴안으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는 차기에 유망한 대선 주자들이 다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또 우리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겸 우리 동지도 있고요. 이런 어떤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또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이 당 대표는 차기 총선 지지부를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사람이 우리 당의 얼굴이 돼서 선거를 이끌어야만 예.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께 정권 교체의 희망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저 호소를 드립니다. 예. 저는 그 친노와 비노의 제가 그 이인영 후보께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아까 친노비노 없애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두 분은 분명히 이제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맥락을 보면 없애는 방법론이 뭡니까? 우선은 그 공천의 그 투명성을 또 공정성을 확보하면은 서로가 계파 싸움하는 여지의 절반 이상은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치는 공천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계파에 몸담고 계파 보스한테 충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나 민생은 외면하게 마련이니까요. 예. 그러면 그거를 공천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그 가장 공천이 아니라 사사로운 그 사천 이런 통로가 되고 있는 전략 공천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 경선 규칙이 아니라 정치 신인은 진입하기 쉽고 또 다선 중진은 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서 예. 이 계파의 벽 이런 것을 대중이나 당원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예. 그 새로운 공천혁명 이런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늘 이렇게 벽에 생각합니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나- 꽁 잡는 게 매다 그래가지고 늘 기득권 전략 공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은 전략 공천을 유지하시겠다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의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략 공천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공천이 잘못되는 과정에서 계파 싸움이 치열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노와 비노의 싸움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싸움으로 이 번지는 이런 아주 그 우려스러운 상황으로까지 갑니다. 이건 절대 우리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실추시키는 아주 이런 그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 이 그 전략 공천 폐지하고 공천 혁명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정당한 깨끗한 여러분, 경선이 거기에 이루어질 수 동의하십니까? 해야 된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부터는 좀 짧게 예, 제가 좀 저질 통일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규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이 저질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제가 규정 없다 토론 진행 중에 라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해주십시오. 그거 보내드리면 박 나타납니다. 후보님
쓰시는 표현을 조금만 좀 순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질이란 말을 누가 먼저 썼어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나아가게 좀 예. 해주십시오. 저질이란 예. 말을 누가 잠깐만요. 먼저 썼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만 그리고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싸우시지만 이른바 2012년 6월에는 친노 세력과 비노 세력, 영남과 호남의 세력들이 서로 담합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 당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 제가 나가지 아까 마시고 이인영 좀 후보께 드렸던 기다려봐요. 질문에 이인영 후보가 공천 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저도 방법론도 같습니까? 방법론은 조금 저는 달릅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예. 시도당에 주어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해야만이 예. 유권자한테 충성하는 예.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지금처럼 공천심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면은 개파 정치 때문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가 됩니다. 예. 제가요 당권 대권 분리론을 왜 주장하냐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도 우리 당에 여러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외에도 정세균, 손학규, 예. 김부관, 박영선, 조경태 1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권도 갖고 대권도 가지면 다른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예. 정권 교체를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리를 주장하는 거고 예, 예. 이 명분 때문에 제가 85%가 원래 주제에 차지하는 알겠습니다. 예, 돌아가십시다. 대의원과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자, 이제 15% 정리하죠. 차지하는 자, 문재인 공천 후보가 문제로 돌아가자고 국민 하겠습니다. 지지를 받고 돌아갈 있기 때문에 겁니다. 예. 박 이 후보님. 규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 박 후보님 이제 저 말씀 줄여주시고요. 그 문 후보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에게 던졌던 질문. 방법론이 같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선거 1년 전에 이 공천 제도와 룰을 확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미리 결정된 그 제도와 룰에 따라 공천하게끔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간단한데 왜 지금까지 못 해왔냐? 우리 정치, 우리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허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득권에 이렇게 젖어 오셨던 분들, 누려 오셨던 분들은 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략 공천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진들이 등용될 수 있고 또 우리 정치의 새로운 피가 수혈됩니다. 다만 문제는 전략 공천조차도 그동안 당 지도부가 개파가 쭈물럭거리듯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이죠. 전략 공천조차도 투명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게끔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전략공천 말고도 전략공천의 유사한 형태로 사실상의 전략공천에 해당하는 단수공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 그리고 그 단수공천이 일으키는 부정적 피해도 큽니다. 그 과정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부산에서의 다수의 그 단수공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전략공천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투명하고 개파를 초월한 이런 공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진들에게 전략공천이 통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몇 명 전략공천 해주고 말하자면 쪽방 내주고 생색내면서 대운동장은 개방하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시겠다? 그건 구석기 시대의 공천 방식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천 방식으로 가려면 그런 전략공천, 단수공천 이런 것들은 예. 이제 과감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그리고 국민과 잠깐만요. 당원에게 문 맡기십시오. 후보께 당권 대권 문제 분리에서 제기하셨기 뭐 때문에 일단 듣겠습니다. 길 주셔야죠. 예. 방금 이 부분은 반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당권 대권 분리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우리 당은 이미 당권 대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선 1년 전에는 당권과 대권이 분리가 돼서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게끔 우리가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이죠. 지금 벌써 대선 3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당권 대권 그 분리를 하자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사람은 이 당 대표 경선에 나서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이인영 후보님 만약에 이번에 당 대표가 되셔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높은 지지를 받게 되면 대선에 나가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당 대권 분리 말씀하시면 이인영 후보님은
이 대선에 나서실 자격이 없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순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박지원 후보님이 2010년도에 우리 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실 때 거의 10월에 우리 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대선 주자들 그러니까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이분들 다 전당대회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다 나서셔가지고 손학규 대표님이 되시고 예. 정세균, 정동영 두 분은 최고위원 되신 바가 있었죠. 그때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셨다가 지금은 당대표 경선에 나서시니까 이제 또 당대권 분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 저한테 좀 따라서 주셔야죠.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좀 이 지난번 공천을 친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런 그런 개파 공천 안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예. 뒤에서 다 조종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그때는 새누리당에 박근혜라는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우리 당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권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주장했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에 그렇게 뚜렷한 후보가 없는 대신에 예. 우리 당에 10여 명의 대권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권도 대권도 가지면은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예. 그리고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함께 드림팀을 구성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혼자 춤춰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지난 공천 이야기는 손흥민 들어주셔야죠. 선수가 지난 공천 이야기. 손흥민 이제 제가 선수가 얘기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골키퍼는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지난 공천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얘기할-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문 후보께 잠깐 드리고 짧게만, 마지막으로 예. 이인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총선 공천 때 저는 처음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 예. 입장이었고요. 뭐 악정고 두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박지원 후보님께서 당의 최고위원 하시면서 공천을 함께 하셨죠.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책임을 지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인영 후보- 했죠. 잠깐만요. 그런데 친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박영선, 박지원 다 배제돼가지고 아무런 역할도 못했어요. 약속대로 이인영 후보께 그 뒷조정을 문재인 후보가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 공천 다 문제와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전략 공천을 폐지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전략 공천에 해당하는 단수 공천이 있기 때문에 예. 전략 공천이 예를 들어서 30%가 되고 사실상 단수 공천이 한 20% 30%가 되면 절반 이상이 예. 그 말하자면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주정당다운 공당다운 면모를 훼손한다. 예. 자. 그런 점에서 반드시 전략공천 그 문제의식은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정해놓은 그 쟁점이 왜 질의멸렬인가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물론 그 앞에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경선 룰이 첫 번째 쟁점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친노 비노 공정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고 여기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클릭 우클릭 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시간이 되지 않아서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너무 꽉 차면 마지막 건 못한다고 이미 양해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 발언을 30초씩만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편성 시간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자, 이 순서는 아까 시작했던 것과 반대로 가죠. 박지원 후보께 우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우리 당은 개파 싸움만 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 박지원은 싸울 때 싸우고 할 말 하고 그러나 감동적인 협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그러나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예. 서민 증세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끼리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당을 혁신하고 특히 개파 질서,
또 지역 패권 이런 것들 꼭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반대편에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월급쟁이들의 월급을 높여드리고 예. 또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제를 만들어서 갑의 행포로부터 을들의 눈물 닦아드려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또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막아서 젊은 미생들에게 완생의 꿈을 예. 다시 만들어드리는 그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께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살아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저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그리고 우리 당 당원 동지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만약에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또 이겨도 총선 승리라는 무거운 책임이 남습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꼭 투표하셔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주십시오. 예. 자,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면서 세 분 중에 어느 분도 중간에 안 나가신 걸 다행으로 그만큼 치열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토론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게는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물론 선고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구형은 3년이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